로하 정면에 계신 로켓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자, 오늘은 파나소닉 S5 제가 4개월 동안 실제로 사용해본 실사용 후기 리뷰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협찬도 없고 그냥 제가 정말로 구매를 해서 사용해본 후기이기 때문에 정말 장점과 단점 모두 가감없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5가 가격이 200만원 초반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데 400만원이 넘어가는 굉장히 좋은 고가의 바디들과 비교해서 이미지 퀄리티 자체는 전혀 뒤지지 않고 특유의 예쁜 색감과 좋은 선떨방 이런 장점들이 있고, 일단 단점은 여전히 오토포커스가 너무 구립니다. 사실 뭐 리뷰 보다 보면 AF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뭐 쓸만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상업 촬영에 오토포커스 못 씁니다. 그냥 구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파나소닉의 S5를 왜 구입을 했고 사용을 하고 있는지 오늘 가감없이 장점과 단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나소닉 S5 리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트랜지션. 자, 먼저 장점인데요. 사실 다양한 장점들이 있겠지만 뭐 자잘한 것들 다 치우고 이걸 구매하게 만드는 셀링 포인트 장점부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장점은 422 10비트에 4K 60프레임까지 가능한 굉장히 좋은 성능의 바디라는 점이에요. 사실 422 10비트 이러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냥 색보정 관용도가 굉장히 넓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뒤에 후보정으로 이제 색보정을 할 때 정보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들을 예쁘게 많이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파나소닉의 픽처 프로필인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 예전에 S1 같은 경우에는 이걸 무료로 구매를 해서 넣었어야 됐는데, S5가 더 저렴한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내장이에요. 그러니까 파나소닉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판매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10비트를 경험해보지 않으셨다면은 10비트를 경험해볼 수 있는 바디 중에 가장 저렴한 바디 S5 구매하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손떨방입니다. 파나소닉 손떨방은 진짜 좋아요. 이게 어떤 점이 좋냐면, 물론 손떨방 자체의 성능도 굉장히 좋은데 핸드헬드로 이렇게 촬영을 해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손떨방이 잡힌다고 해야 되나요? 핸드헬드로 이렇게 가면 약간 걷는 것처럼 흔들림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손떨방이 잡혀져서 사실 짐벌이 없이 촬영하는 게 오히려 나은 수준의 푸티지들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손떨방 기능 하나만큼은 굉장히 좋습니다. 상위 바디인 S1이나 S1H 같은 경우에는 7스탑인가 그랬을 거예요, 최대. 근데 얘는 6.5스탑으로 0.5스탑 너프가 됐는데, 그래도 워낙에 좋아서 별로 의미 있는 너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저조도에서 유리하다는 점인데, 어두운 데 가면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 노이즈가 많이 끼잖아요. 그 이유가 ISO라는 게 올라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ISO를 낮게 유지하는 게 관건인데, 그래서 단렌즈 쓰면서 막 낮은 조리개 쓰려고 하는 게 노이즈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파나소닉 시리즈들 S1, S1H, S5는 듀얼 베이스 ISO라는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어요. ISO가 가장 낮을 때 가장 좋은 이미지를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브이로그로 촬영할 때 기본 베이스 ISO는 640인데 640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3200에서 최대 노이즈가 됐다가 4000으로 올라가는 순간에 노이즈가 현저히 적어진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ISO 640, 800, 1000, 1250 여기까지가 가용범위고요. 1600, 2000, 2500, 3200, 4000. 자, 4000으로 넘어가면 노이즈가 확실히 줄는 게 보이죠. 다음 5000, 6400, 8000, 10,000, 12,800, 16,000, 20,000, 25,600, 32,000, 40,000, 51,200. 그러니까 3,200을 쓰지 말고 2,500을 넘어갔다 싶으면 그냥 4,000부터 촬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파나소닉 S5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ISO는 640부터 1250까지, 그리고 4000부터 6000까지 요 안에서 사용을 하시면 가장 좋은 이미지 품질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파나소닉이 왜 1등을 할 수가 없는가? 그건 바로 다음에 오는 단점들 때문인데요. 첫 번째 단점은 파나소닉 하면 늘 따라붙는 고통스러운 수식어가 있죠. 바로 오토포커스가 굉장히 아쉽다는 점인데요. 뭐 사실 오토포커스 아예 못 쓰는 수준이야? 이렇게 물으면 또 그건 아니에요. 10번 촬영을 하면 한 6, 7번은 맞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쓸만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사실 그 놓쳐버리는 2개, 3개의 이 푸티지가 굉장히 중요한 푸티지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상업 촬영에는 오토포커스 사실 못 쓴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 1인 크리에이터가 쓰기에는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또 이 제가 지금 비하인드로 촬영하고 있는 100만원도 안 하는 80만원짜리 소니 GV1보다도 오토포커스가 못하는 수준이고요. 뭐 5년 전에 나온 알파 6500보다도 못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오토포커스가 필요하신 분, 특히 1인 촬영으로 혼자 촬영하시는 1인 크리에이터 분들, 파나소닉 S5 산다고 하면 좀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그냥 없는데 가끔 쓰기에 뭐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래도 쓸만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파나소닉에 위상차 AF가 들어가서 오토포커스가 좋아지면 아마 파나소닉 판매량이 최소한 2배는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구린 디스플레이예요. 사실 파나소닉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포커스가 좀 구리기 때문에 매뉴얼로 촬영을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S1H 때는 사실 크게 못 느꼈는데 S5는 디스플레이가 진짜 많이 구리더라고요. 매뉴얼로 촬영을 하면서 핀이 맞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컴퓨터에 가지고 와서 보면 미세하게 핀이 나가 있다거나 이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뷰파인더로 촬영을 하거나 위에 외장 모니터를 달아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디스플레이가 아쉬워도 포커스 피킹을 켜가지고 수동으로 맞춰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 파나소닉의 포커스 피킹은 잘 안 맞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외장 모니터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원래 디스플레이가 구린 걸로 유명한 건 바로 소니 제품인데요. 소니가 디스플레이 더 구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소니는 오토포커스가 거의 100%에 육박하게 잘 잡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 구도만 확인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파나소닉은 오토포커스를 잘 안 쓰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해서 디스플레이 품질이 좋아야 되는데, 이 S5 디스플레이가 좀 아쉬워서 그걸 두 번째 단점으로 꼽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점은 비싼 렌즈의 가격입니다. 바디가 말씀드렸다시피 200만원 초반대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가성비도 굉장히 좋고. 근데 렌즈가 너무너무 비싸요. 지금 장착하고 있는 이 2470 f2.8 렌즈 같은 경우에는 신품 뭐 최저가 가로 한 26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싸기로 유명한 RF2470이랑 거의 비슷한 가격이에요. 캐논의 EF나 GM 렌즈 같은 경우에는 중고가 시장에 굉장히 많이 풀려가지고 중고로 사면 100만원 중반대에서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파나소닉은 아무래도 판매량이 좀 적다 보니까 중고도 잘 없어서 웬만하면 새 걸로 사야 되는데, 사실상 바디값이 싼 게 조금 무색해질 수 있는 그런 렌즈 가격들 때문에 EF 렌즈를 달게 해주는 MC21이라는 어댑터가 있어요. 이 어댑터를 사용할 때 원래 단점이 뭐냐면 오토포커스를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건데, 어차피 파나소닉은 매뉴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70에 200 렌즈 같은 경우에는 신품을 구매를 하면 뭐 한 25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아빠 중고 가격 뭐 한 120이면 구매하고 어댑터 뭐 한 30만원이면 구매하니까 150만원이면 70에 200을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렌즈라던가 아니면 뭐 기준이 되는 2470 같은 렌즈들 하나 정도는 뭐 파나소닉 걸 구매하셔도 좋고, EF 렌즈 중고로 구매해서 촬영을 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파나소닉 S5 제가 4개월 동안 사용해본 후기들과 푸티지들을 보여드리면서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주변에서 영상을 뭐 처음 촬영하시는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나 유튜브 할 거니까 카메라 하나만 추천해줘 하면 이 파나소닉의 S5는 선뜻 추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분명히 오토포커스 구리다고 욕먹기 십상이거든요. 하지만 웹드라마를 촬영한다거나 다큐멘터리를 촬영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촬영하는 것보다는 타인을 촬영하고 뭐 물체를 촬영하고 이런 게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바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파나소닉만이 가지는 특유의 그 웹드라마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약간 청량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그 색감을 굉장히 선호하고 많은 분들이 그 색감 때문에 이 파나소닉을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구매했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그 파나소닉의 색감과 그걸 또 10비트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이었고요. 1인 크리에이터 분들은 가능하면 파나소닉보다는 다른 브랜드 뭐 소니나
소니나 캐논이나 니콘 같은 AF가 좋은 브랜드를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GFX100S와 그리고 또 소니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방법,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바.